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볼일을 좀 보고 일찍 조금 퇴근에 들어가고 있는 길인데요. 낮에 오늘은 오랜만에 구로 디지털 단지를 한번 나갔습니다. 예. 업체 대표님도 겸사겸사 만날 겸 구로 디지털 단지 안에 가서 예전에 이렇게 같이 근무했던 이렇게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는 그 소장님과 만나서 또 전체적인 정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을 들려줘야 되니까요. 사실은 저는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임대 사업을 할 거면 어디를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탑3로 꼽는 지역 중에 1, 2번이 사실은 구로 디지털입니다. 저는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산단을 패스할 수 있는, 산단을 넘어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여력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임대사업을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1번, 2번에 구로 디지털 단지를 넣고요. 전체 3개를 꼽으라고 하면 구로 디지털, 영등포, 성수동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이 세 지역이 그래도 이렇게 그 기업체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구로 디지털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구로 디지털 단지는 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중에서 1단지입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1단지가 구로 디지털, 2단지가 마리오 아울렛 있는 데가 2단지, 그 다음에 3단지가 수출의 다리를 넘어서가 3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로 디지털 단지는 더 이상 이제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 안에가 이미 지식산업센터로 꽉 차서 더 이상 지어질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두 개 부지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민중앙교회하고 지금 한두 개 부지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더 이렇게 희소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로 디지털 자체가 또 2호선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외로 기업체들이 이 2호선 라인을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구로 디지털은 이미 이렇게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용 면적이 뭐 40평에서 30평, 40평대가 거의 주류라고 봐야 되죠. 예전 아파트 지식산업센터였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업체 자체도 컨디션이 작은 소기업보다는 어느 정도는 궤도권에 올라간 기업체들이 이제 임대를 얻는다, 이런 구조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예전에 저희 직원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사실은 저도 이제 분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를 진짜 전수조사를 저는 해봤죠. 건축물 대장을 일일이 띄워봤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저는 이제 영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그 예전에 같이 있던 우리 직원은 그걸 내봤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니까 역시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을 다 띄워서 그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기업체하고 실제 입주 기업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실제 자가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데이터를 내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이거를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또 내봤냐면, 이제 신설 기업으로 내봤거든요. 신설 기업이 매주 올라오는 거를 구로동 가산동을 체크를 해서 이 구로동 가산동에 신설 기업이 들어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 호실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그 호실들이 임대로 사용하는 호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호실이 임대이기 때문에 가서 나중에 돼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분양을 받아라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영업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우리 직원이
내놓은 데이터에 보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죠, 대고. 그러면 직접 조사를 건축물 대상을 다 전수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자가인지 임차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 안에 전체 비율 중에 임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나와요, 데이터가. 굉장히 확실히 일은 이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사람들이 일은 잘합니다. 이 50%가 조금 넘는다라는 거예요. 전체 면적 중에서 50%가 넘는 비율이 임대 비율이고 나머지가 실사용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더 고무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았거든요. 구로 디지털이 그래도 우량한 기업체로 한번 가게 되면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구로 디지털인지가 그래도 임차인들이 찾고 선호하는 지역이다라는 건 저는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각 건물마다 거의 대부분 임대 호실이 10개가 넘지 않습니다. 한 서너 개, 5개 미만. 지금 현재 데이터가 그렇대요. 그건 이제 제가 내본 데이터는 아니고 제 직원이 내본 데이터고, 근데 제 직원이 굉장히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건물당 한 서너 개 정도의 임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한 건물에서 한 서너 개만 그 임대 물건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차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확률상으로 높은 임차가 맞춰져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새로 신규로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공실이 보이고 얼마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임차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인프라가 되어 있고 이미 인프라가 짜져 있고 이미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이 구로 디지털, 그 다음에 기업체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저에게 이제 진짜 한 군데만 골라서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할 거면 너는 어디를 살 거냐고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산단을 패스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구로 디지털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구로 디지털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사실 아까도 그 대표이사님 만났는데 대림 포스타워 2차를 7, 8년 전에 그때 이제 매매로 사실 때 520만 원에 샀대요. 520만 원에. 근데 지금 거기가 딱 1000만 원이 가니까 살 때 정말 싸게 잘 사서 지금 그 담보 가치로 회사가 훨씬 더 잘 굴러가고 있고 그 담보 가치로 인정해줘서 쉽게 얘기하면 더 대출도 받아서 쓸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되었다라고 아까 그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분양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역하고 가까운 쪽들은 다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떨어져 있는 곳들도 거의 한 900만 원대는 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정도 분양가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이 정도 입지에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제 그 제 직원이 얘기하는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역시 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 현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은 기존의 관례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직원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겪어왔던 사람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그런 물건은 없어요. 사실 우리 개념에 제가 생각하는 이 기준점에 부합하는 물건은 사실상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직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거의 대부분 쪽 그 일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얘기할 때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 사람 말에 생각하는 수익률은 굉장히 기준점이 높은 수익률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 현재 상태, 이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대출이 80%, 시중 좋은 사람은 90%까지 나오는 이 시절에 그 수익률로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충분히 선택해 볼 만하고 충분히 초이스해 볼 만하고
충분히 여기를 이렇게 가치적으로도 더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뭐 꼭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리스크는 있어요. 여기는 산업단지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단의 그 입주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모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그래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알고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 대표이사님들이 정말로 조용히 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취득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던 케이스가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이런 물건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산업단지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 산업단지 공단에서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산업단지 공단에서 이런 그런 부분들을 더 압박할수록, 분양받는 사람에게 압박할수록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는 이런 바리케이트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또 시세를 억누를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정적인 어떤 이런 효과도 사실은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일단은 산단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만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대부분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산단을 통과를 하고, 그런데 이제 산단에서도 조금은 많이 규제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를 잠깐 가서 이렇게 현장을 좀 보고 이렇게 아는 분도 만나고 한번 오랜만에 돌아다녀 봤는데요, 참 느낌이 좋았습니다. 느낌이 좋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또 새롭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도 해드릴 겸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또 역시나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또 가는 것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오늘 또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그렇게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